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이번 주는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기술적이고 거시 경제적이 오래 떠나서 우리 리플 가격이 올랐으면 얼마나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추석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참 아쉬운 주입니다. 통상적으로도 매년 9월이 증시나 암호화폐에 있어 좋은 달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매년 주요한 이유들이야 각기 다르겠지만 올해도 이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리플 가격 역시 460원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계속해서 지루한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1년 정도를 보고 가야 할 때다. 라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가상자산과 CBDC에 대한 바이든의 행정명령 결과가 임박했다는 것인데요. 지난 3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적인 규제의 틀을 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명령에 따라 각 기관들의 7건의 보고가 행정명령서 공개 120일 만에 백악관에 도착해서 마감 시한을 노동절 다음 날인 9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명령의 내용은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가상자산의 위험을 분석하는 한편 CBDC의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담았는데요.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미 백악관은 가상자산의 규모가 빠르게 커져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디지털 위안화를 포함해서 전 세계 약 100개의 나라가 CBDC를 연구하거나 파일럿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에서도 지난주에 연속적으로 돈의 미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디지털이다. 새로운 토큰과 플랫폼은 국경을 초월한 지불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리플과 같은 디지털 화폐 그리고 CBDC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디지털 달러는 미국의 이권 및 민주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등 미국의 경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정명령 곳곳에 드러낸 만큼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확장해서 디지털로에 연계하는 데 속도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 기관에서 7건의 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재무부와 법무부가 예상한 대응이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의 미래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무부의 경우에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CBDC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와의 협력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경우는 의회가 CBDC를 발행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준비했는데요. 최근 공화당은 새로운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주장을 해온 상황입니다. 현재 CBDC 위안화가 디지털 기축통화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에 대응하고 또 서방 국가의 금융제재를 가상화폐로 우회하려는 러시아나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디지털 달러를 통해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바이든의 의도가 담긴 가상자산과 그리고 CBDC에 대한 행정명령이 각 관련 부서에 의해 어떻게 연구되어 나올지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분명한 건 미국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바이든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10%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딱히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해당 소식이 투자자분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트게 하는 소식이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가상자산과 CBDC에 대한 연구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리플에게도 좋은 소식일 텐데요. 특히나 CBDC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만 홀로 거래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CBDC와 CBDC를 연계하는 플랫폼에서 주도권을 또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에 뻗어있는 리플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도 SEC 역시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보고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주도로 각계각층의 연구로 만들어진 보고서인 만큼 SEC의 겁없는 행보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리플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 중 하나인 ACI 월드와이드는 결제 서비스에서 매일 14조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ACI 월드와이드는 실시간 디지털 결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라인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ACI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는 은행과 금융중개자, 기업, 전자상거래 사이트, ATM 등에서 활용된다고 하는데요. ACI 월드와이드와 리플은 2019년 파트너 관계를 맺었었는데요. ACI 월드와이드의 그 외 파트너설을 보면 그들의 존재감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구글, 그리고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스위프트 등과 제휴를 하고 있고요. 타일랜드,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세력을 뻗어나가고 있고 특히 패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ACI 월드와이드는 인도 국영은행, SBI 지급 전환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세계 5대 경제국으로 영국을 제치고 올라온 만큼 관련 기업들의 시장 장악력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ACI 월드와이드의 성장에 리플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ACI 월드와이드와 관계를 맺고 있는 6,000개의 조직에 대해서 필요에 의해서 리플의 DCT가 언제든지 통합되어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ACI 월드와이드 입장에서는 현재는 리플과 스위프트가 각각의 파트너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혹은 리플이 화폐의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는 날에는 ACI 월드와이드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6,000개 조직에 결국 리플 XRP를 전 세계로 융통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리플 XRP는 증권인 것처럼 발언해서 비난을 받았던 브래드 서먼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암호화폐 산업 뒤에 너무 많은 돈과 로비가 있어서 곧 미국에서 금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부패의 의혹에 사로잡힌 SEC와 보이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순수하게 불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저희 투자자들이 폐를 받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이든의 가상자산과 CBDC 행정명령이 객관적인 보고서의 형태를 띈 만큼 이런 사람들의 언행을 제치고 리플에게 좋은 소식으로 연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